안녕하세요. 빔 매니저 장동수입니다. 오늘은 Revit 2023년 버전이 얼마 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2023년 버전에서 새롭게 개선되거나 업데이트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그나마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들만 몇 가지 찝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여기 보시는 이 Revit 아이콘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버전까지는 다른 Revit 아이콘을 썼었는데 이제 23년에는 이렇게 Revit 아이콘이 바뀌어서 보인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렇게 딱 눈에 띄는 달라지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시트별 필터라는 기능인데요. 자, 이 시트별 필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키노트 범례를 만들게 되면 이 키노트 범례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시트별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키노트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겠죠. 하지만 각 뷰별로, 각 시트별로 그 중에 그 시트에 넣어진 키노트는 몇 개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시트에 표현된 키노트들만 필터해서, 자동으로 필터해서 이 키노트 범례가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2022년 버전까지는 이게 키노트 범례표에서만 가능했고요. 일반적인 스케줄, 그러니까 일람표에서는 이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랬었는데 지금 2023년 버전을 보시면 제가 일반 스케줄로 가서 이 필터 부분에 가서 보시면 똑같이 이제 시트별 필터 기능이 이렇게 있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 버전에서 새롭게 생긴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각 뷰의 이름 앞에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아이콘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뷰가 시트에 배치되어 있고 어떤 뷰가 시트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지를 쉽게 표현해주는 어떤 그런 아이콘인데요. 그래서 이게 한글 버전에서는 아마 시트 상태 아이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떤 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이 채워져 있죠. 이건 뭐냐면 이 뷰는 지금 시트에 배치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파란색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반 정사각형으로 보이는 것은 아직 시트에 배치되지 않은 뷰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 기존에 이 시트를 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1층 평면도인데요.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3층 평면도를 여기 시트로 다시 드래그해서 이 옆에다가 배치를 해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층도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트 일람표나 이런 것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이 정사각형의 파란색이 채워져 있으면 이 뷰는 이미 시트에 배치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냥 정사각형으로 표현이 되면 시트에 아직 배치가 되지 않은 뷰이구나,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메저 툴. 그나마 이번 업데이트 중에서 제가 희한하게 이번 23년 버전은 뭐 새롭게 특별하게 추가된 기능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나마 개선된 기능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이 바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기능인데요. 메저 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버전에서는 좀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무슨 두 참조간 측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게 이제 measure 툴인데요. 자, 요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2년 버전까지는 이 measure 툴을 일반 평면도나 다른 뷰에서는 사용 가능했지만 이 3D 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년 버전부터는 이렇게 3D 뷰로 가도 이 매저 툴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걸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거리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뷰뿐만 아니라 이렇게 3D 뷰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업데이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빗에서 각 뷰에 가면은 이렇게 가시성 그래픽이라는 것을 조절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회색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사용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인 같은 경우, 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다 이렇게 선택 불가능하죠. 이건 뭐냐면 이거는 잘릴 수가 없는 객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번에 좀 변화가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쉐프트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투영되는 거는 가능하지만 절단되는 거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기존에 가구 그리고 가구 시스템 그러니까 퍼니처랑 퍼니처 시스템을 보시면 이게 22년 버전까지는 이게 절단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가구 패밀리라고 하더라도 그게 3D 객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가구 패밀리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섹션이나 어떤 평면에서 잘린다고 하더라도 단면이 표현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구라는 것 자체가 절단 가능한 객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21년 버전의 레빗이나 22년 버전의 레빗을 가셔서 이렇게 가시성 그래픽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가구와 가구 시스템이 여기가 아마 회색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버전에서는 이제 이게 절단 가능한 카테고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구 패밀리가 단면이나 어떤 평면에서 잘려지게 되면 그 잘린 면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뀐 점인데요. 이 가구와 가구 시스템 이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스페셜티 이퀴먼트라는 것과 그리고 플러밍 픽처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러밍 픽처는 여전히 절단 가능하지가 여기 그렇네요. 여기 플러밍 픽처 그러니까 이게 한국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어쨌든 이 플러밍 픽처 같은 경우도 이제 절단 가능해졌고 그리고 스페셜티 이퀴먼트 그러니까 이거 뭐 특수 시설물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이전 버전에서는 절단 가능하지 않았는데 이제 절단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제가 그 매저 툴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업데이트, 이번 23년 버전에서 좋아하는 업데이트는 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 22년 버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배치된 뷰를 다른 뷰로 교체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죠? 이 뷰를 삭제를 하고 다른 뷰를 다시 배치를 해야만 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였는데 이제 23년 버전 레빗에서는 이 뷰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우리가 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3층 평면도로 바꾸겠다. 1층 평면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바꾸게 되면 자동으로 3층 평면도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뷰를 삭제하고 다른 뷰를 새로 배치하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그렇게 뷰를 스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뷰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번 23년 버전의 또 한 가지 업데이트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패밀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기존의 매개 변수 이 파라미터를 이제 기존에 22년 버전까지는 복제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새롭게 생성하는 것만 가능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제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존의 이 매개 변수를 이렇게 복제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하나 이번 23년 버전에서 바뀐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지금 카테고리가 조금 다르니까 다른 패밀리를 하나 열어볼게요. 일반 모델 패밀리를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 제가 여기에서 이 주석 탭으로 가서 보시면 예전에는 여기에 이 채워진 영역, 이 field region이라는 옵션이 없었어요. 이 masking 영역, 그러니까 이 마스킹 영역 아이콘만 있었고 우리가 field region은 이 패밀리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23년 버전에서는 이렇게 채워진 영역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업데이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뭐 특별한 거는 많이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요걸 하나 빼먹었네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전 버전의 레빗에서 이렇게 여러 개 요소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막 수많은 핀 아이콘이랑 여러 개 아이콘이 막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23년 버전에서는 그렇게 안 떠요. 이게 왜 그렇게 안 뜨냐면 이 Activate 이 버튼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뭐 한글 버전에서 뭐 컨트롤 활성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 되는 그 아이콘이나 이런 것을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다 그게 아이콘으로 하면 되게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클릭하고 보시면 이제 이전 버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2년 버전까지 레빗에서 여러 개의 요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잠금 아이콘이라든가 핀 아이콘이 있는 뭐 커튼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보일 거예요. 그럼 사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23년 버전에서는 요 액티베이트 버튼이 있어서 요거를 비활성화만 시키면 자동으로 그런 아이콘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되게 전체 모델을 읽기가 쉽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하나의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번 23년 버전에서 주목할 만한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뭐 아주 작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필요하다 생각되면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